자, 23번 요지 그때 문제 풀이 해설 안 했죠? 자, 여기 먼저 할게요. 자, 현지부터 보죠.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 지금 전문직 다 전문직 나오죠. 전문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전문직에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되는데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수반한다. 2번은 전문직의 권위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 얘는 좀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좀 물씬 풍기죠.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4번 전문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사회 경제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 5번 전문직의 업무 성과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특권이 부여될 때 높아진다. 자, 3번만 주장이고 나머지 다 설명이죠. 그지? 뭔가 3번은 좀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물씬 풍겨오는데 한번 풀어보죠. 자,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쭉 이래왔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때 historically라는 부사를 맨 앞에 쓰곤 합니다. 자, 역사적으로요. professions and society 전문직이랑 사회는 have engaged 그러니까 historically 때문에 have는 완전히보다 뭐라고 해석하는 게 좋아요? 역사적으로 늘 engaged in 참여해 왔습니다. 관여해 왔어요. negotiating process 어떤 협상의 과정에 근데 그 협상의 과정은 의도됐습니다. define 정의하기 위해서요. The terms of their relationships 그들의 관계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는 어떤 협상의 과정에 늘 참여해 왔다라고 합니다. 자, 평가원은요 이렇게 두 개의 대립되는 키워드를 통해서 뭔가 설명하는 글을 자주 냅니다. 이건 국어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전문직이랑 사회가 항상 늘 뭐 해왔다? 협상 과정에 임해왔다라고 하는데 이 협상 과정이 뭐를 의미하는지를 좀 더 구체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계를 규정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떤 관계인지 좀 보죠. 자, 아까도 우리 이르 테스트 봤죠?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이 과정의 중심에서 이런 식으로 전치사구가 나오면 동사랑 주어가 도치된다. 그래서 있다, 긴장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자, 긴장이 있대요. 이 과정에서. 이 협상의 과정에는 어떤 긴장감이 존재하는데 그게 전문직들의 자율성 추구와 그 다음에 대중의 책임 요구 사이에서의 어떤 긴장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서로가 협조적이겠어? 당연히 비협조적이겠어? 비협조적이니까 텐션이 있다는 거 아닐까요? 아, 그러면은 뭔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된 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잖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P 대 S. 자, 전문직은 뭐를 하고 싶어 한다? 자율성을 추구하고 싶어 하고 accountability, 즉 대중들은 책임을 요구하고 싶었다.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accountability를 책임의 요구라고 해석을 못하면 이 문제는 나가리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일단 단어에서 걸리는 거예요. 자, 아까 지호가 이를 테스트 볼 때 물어봤던 건데 responsibility랑 accountability 이거 같은 뜻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둘 다 책임이잖아요. 근데 accountability는 남한테 책임을 지라고 할 때 얘기하는 거고 responsibility는 내가 책임진다라는 느낌이 알겠죠? 그래서 책임을 요구할 때 요거는 책임을 스스로 느끼고 그 부담을 짊어질 때 쓰는 게 responsibility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뜻은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책임이라고 요거를 못 읽으면 이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지는 겁니다. 사회적 책임이라고 돼 있죠. 그지? 자, 그래서 society's granting of power and privilege. 사회가 권력과 특권을 부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문직한테요. 전문직한테 이런 권력과 특권을 부여한다라는 건데, 자, 그게 is premised. premise는 전제하다. 그래서 전제됩니다. 뭐 위에 전제되냐면, 그들의 의지와 능력의 전제가 되는데요. 그 의지와 능력은 곧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 사회적인 안녕, 사회적인 복지에
기여하는 이런 의지와 능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자, 그럼 너는 전문직으로서 특권과 권력을 가지렴이라고 해준다라는 거예요. And to conduct, 그리고 수행해야 돼요. 그들의 affair, 일을요. In a manner consistent, 어떤 방식이 broader social value, 사회적인 가치와 부합하게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만 특권과 자유를, 권력을 부여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power and privilege가 결국 전문직들의 자율성을 얘기한 거고, 그리고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이랑 그 다음에 consistent with broader social values는 결국 뭐랑 같은 말이었었어? accountability랑 같은 말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사회가 권력을 주는 건 결국 그만큼 전문직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는 책임을 요구하고 전문직은 자율성, 즉 특권과 권력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VS라는 걸 계속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계속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it has long been recognized. 그래서 오랫동안 늘 여겨져 왔어요. 뭐냐면 expertise 전문 기술이죠. 그러니까 전문직이 갖고 있는 기술이, 그리고 privileged 특권이 있는 전문직들의 position 위치가 confer 무슨 뜻? confer 뭐라고? 전화? 전환 그건 conversation 대화 전환. confer 뭐예요? 협의하다. 좋습니다. 협의하다예요. 협의 내지는 의논하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confer의 명사형 conference가 무슨 뜻이야? 회의란 뜻이야. 그래서 conference room이라고 해서 듣기 때 표현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회의실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같이 얘기 나누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수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너네가 confer 수여하다라고 외워넣어 버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예를 들면 백마고 정발고에서 뭐 해요? 상장 수여식 하죠. 수여니까 수여는 confer 쓸 수 있으니까 니네 거기다 confer라고 해보면 대참사야. 상장 수여랑 여수여는 좀 달라요. 이 수여는 말 그대로 뭐냐면 confer가 함께, 이게 for가 말하다거든. 같이 말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회담 협의야. 알겠지? 그래서 얘가 무슨 수여냐면 올해 노벨 평화상은 한국인인 저기 이하윤 양에게 돌아갔다. 이런 느낌을 할 때는, 예를 들면 노벨 그 상 할 때 위원회 열리잖아. 올해 노벨 평화상 누구 줄 거야? 하윤 주죠. 옆에서 콜 만장일치로 하윤이. 이런 식으로 수여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수여한다는 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상장 수여식에서 자 여기 이게 아니라 다 같이 의논해서 얘 줍시다라고 해서 이름이 수여하다예요. 아시겠죠? 컨퍼의 핵심은요, 함께 말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컨벤션도 마찬가지. 뭐가 돼? 컨이 함께니까 다 같이 모여서 얘기했다라고 해서 협약이란 뜻이 돼요. 협약 내지는 규약. 그리고 다 같이 이렇게 해왔다라고 해서 그래서 관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con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confer랑 convention 둘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문 지식이, 그리고 전문 기술이, 그리고 요 특권이 있는 위치가 confer 준대요. authority and power. 그러니까 이 confer가 왜 느낌이, 수요하다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다 같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전문직은 자기의 전문 기술을 발휘해서 우리 사회적 안녕과 복지에 기여하는 바가 많으니까 쟤는 권력을 주자 라고 해서 준다라는 느낌이야. 이해됐어? 컨퍼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게 어떤 느낌인지 딱 볼 수 있어요? 사회가 힘을 부여한다는 느낌인 거야. 알겠지? 사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쟤 줍시다, 줄만 합니다 라고 하고 준다라는 느낌이라는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컨퍼에는 사회적 책임을 그만큼 요구한다는 느낌까지 컨퍼에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알겠죠? Confer authority and power that could readily be used to advance. 자, readily 무슨 뜻? 이거 좀 많이 중요해요. readily. 이게 엄청 자주 나와요. readily가 뭘까요? 이거는 손쉽게란 뜻이에요.
손쉽게. 그래서 카메라에 안 보일 것 같으니까 써놓을게요. readily는 손쉽게라는 뜻입니다. 엄청 쉽게. 그래서 문제는 이 그 전문직에게 부여된 권력과 이 권위가 어떻게 쓰였냐면 could be used, 엄청 쉽게 쓰였어. 그들의 이익을 advance, 진전시키는데. 그러니까 자기네 이익을 추구하는 데만 썼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함정입니다. 이거 보고 만약에 2번 고르시면 잘못 푼 겁니다. 함정이에요, 2번. 괜히 고난도겠어요, 그죠? 자, 2번으로 가신 분, 자, 반성하셔야 돼요. 저기만 보고 푼 겁니다. 이 질문 핵심이 뭐예요? 전문직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특권을 남용했다라는 게 이 질문의 핵심입니까? 아니죠. 여기 이렇게 지엽적인 것만 보고 풀면 어떡해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대중은 전문직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전문직은 그에 반해서 자기네 자율성 추구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그런 권력 구도의 대립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만 딱 해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중이 없으면 사회가 없으면 선지 고르면 돼, 안 돼? 안 돼. 얘가 지금 니네가 지금 읽은 게 이게 이 지문의 즉 중심 내용이거든요. 그죠? 근데 사회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엔 그래서 틀린 거예요. 해당 집단만 있어서. 자, 이 expense라는 말이 중요하죠. expense 비용이죠.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요거 해석이 중요해요. 요거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자, 그들이 serve는 섬기다야, 섬기다.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의 뭐? 대가로 자기네 이득을 진전시켰다. 부정이죠. 자, 이 도즈가 누구 얘기한 거야? 사회 얘기한 거야, 사회. 알겠지? 그리고 여기 대의는 전문직 얘기한 거고. 전문직들이 마땅히 섬겨야 되는 사람들의 이익을 대가로 해서 자기네 이득을 취했다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도스는요, 이 인트레스트 얘기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섬겨야 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 즉 관심을 대가로 해서 자기들 것만 이득을 챙겼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as Edmund Burke observed 2 centuries ago 라고 돼 있는데, 자, observe가 진짜 중요한 단어예요. 고3 애들한테 1등급인지 1등급 아닌지 딱 물어보는 건 observe라는 단어 뜻 뭐있니? 라고 물어보면 끝나요. observe 뜻 뭐예요? 관찰하다. 자신 있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1을 썼다는 건 여러 개라는 건데 또 뭐 있을까? 근데 이거 2개 저기다 넣으면 해석이 안 된다. 에드문드 버크는 200년 전에, 2세기 전에 관찰했다. 라고 아마 다 해석할 거야. 자, 이 observe가 상위권 도약으로서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학자들이 쓴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저거 엄청 많이 나와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언급하다예요. 이러면 말 되죠. 뒤에 큰 따옴표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이러면 여러분들 다이어를 정확하게 못 외워요. 이거를 하나하나를 다 백과사전식 사전처럼 다 알고 있으면 제일 베스트인데 여러분들이 그러기에는 너무 안타깝게도 영어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탐구 다 하고 앉아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지 않은 채로 억지로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요. 어카운터빌리티를 지금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단어는 언제 외우는 거야, 하윤아? 시험 3개월 이전에 외우는 거야. 너는 수능 말고도 다른 영어 시험 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토익이고 탭스고 다 막론하고요. 단어는 물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꾸준히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하던데 정승재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그 유튜브 쇼츠에 잠깐 올라와서 내가 본 건데 노력하지 마라 이런 자극적인 얘기를 합니다. 예? 노력하지 말라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법고시 붙은 변호사한테 사법고시 있잖아. 사법고시 혹시 시험 본 적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진 시험이지만. 사법고시 시험 혹시 그거 국가에서 보는 거라서 기출문제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 혹시 본 적 있어, 문제? 미쳤어. 나중에 한번 봐봐. 그러니까 사법고시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를 들면 법전이 뭐 이만큼 있다 치자. 그러니까 이걸 다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걸 다 안 채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걸 적용해서 법리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정보통신망법부터 해서 형법, 민법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제 몇 조에 몇 항에 뭐가 있다 이렇게까지는 외우진 않아도 되지. 근데 전반적으로 법전을 다 읽은 채로 그걸 다 이해하고 얘네들의 서로 상호작용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법이 엄청 많잖아. 예를 들면 아동을 뭐 폭행을 했는데 얘가 뭐 알고 보니까 폭행한 애가 뭐 저기 뭐야 또 뭐 장애가 있는데 뭐 지적 장애가 있는 친구 막 이런 사례가 쫙 나오면 그걸 법리를 해석해서 자기가 판결을 때려야 돼요. 이게 시험 이게 그러니까 1차 시험이 객관식이고 2차 시험이 주관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술형.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제 2차 시험 서술형이고요. 저도 정확히 기억 안 나요. 막 이런 뉘앙스였어. 그러니까 무슨 법에서 어떤 법리적 어떤 법령이 있고 어떤 그 조항이 있고 막 그걸 끌고 와서 그래서 결국은 얘는 이렇게 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판례를 다 뒤져가면서 다 암기하고 다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법시험은 제가 봤을 때 문과고 이과고 지랄이고요. 그냥 넘사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놈들만 합격해서 모아놓은 게 사법연수원이잖아. 근데 이제 사법연수원에서도 시험을 봐요. 그러니까 거기서 위에 탁 잘라서 컷 위에 상위 10%? 얘네가 이제 판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는 넘사벽,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전문직의 전문직인 거야. 그러니까 어나더 레벨인 거야. 그래서 판사도 공무원이야. 그래서 돈을 많이는 못 받아. 물론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중에서는 최고 연봉을 받겠지만 차라리 그 돈이면 나가서 변호사면 한 10억 벌겠다. 그래서 판사들 다 그만두고 김앤장 가잖아. 김앤장 가서 1년에 연봉 막 200억, 50억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를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자부심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한 국가의 사법기관에, 사법체계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그 자부심 때문에 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판사분들 보면 되게 힘들게 일한다고 해. 그래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에 소년심판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소년 법정에서 판사들 하는 일이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그거 보면 와 판사도 할 게 못 되는구나. 일단은 맨날 야근하더만. 맨날 야근하고 막 일단 종이가 이만큼 쌓여 있어 책상에. 그런 거 보면은 대단하다. 진짜 저거는 공부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해야만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는데 사법시험까지 가버렸네요. 어쨌든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observe를 이해하셔야 돼요. observe는 뭐냐면 serve가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serve 섬기다라 그랬죠. serve는 뭐냐? servant가 뭐야 하윤아? servant 하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serve는 밑에서 이런다는 뜻이야. 바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주는 게 serve예요. 그러니까 observe라고 하잖아요. ob은 뭐예요? ob. ob은 반대편이라는 뜻이야. ob. 알겠지? 그래서 오브젝트가 목적어잖아. 주어 반대편이어서 목적어.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 같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반대편에 있는데. 그래서 같을 때 쓴 게 제귀대명사라고 했잖아. 같으면 안 돼서 그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observe는 이런 거야. 이렇게 어떤 애가 이렇게 A가 이렇게 있다 쳐. 그러면은 B인 나는 반대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나, 이게 상대방. 알겠죠? 그러니까 observe를 하려면 당연히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상대가 저기 있고 나는 이렇게 반대편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섬기는 거잖아, 밑에서. 그러니까 제가 움직이면 나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도 따라서 익 하고 움직이는 거야.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그 사진 작가나 감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사자 움직이면 그때 맞춰서 쭉 이렇게 가지. 그래서 관찰하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관찰하답니다. 그리고 왜 준수하다냐면요. 법이 흘러가는 그리고 규칙이 흘러가는 방향에 맞춰서 내가 거기서 쭉 밑에서 받쳐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지키다 준수하다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말하다가 왜 observe냐면 observe는 어떤 필자가 던져준 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틀에 부합하는 말을 했다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어떤 주제에 맞춰서 부합하게 그러니까 의미를 맞춰서 얘기하면 그게 언급하다예요. 이해됐어요? observe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됐나요? 어, 뭐라고?
그래야 니네가, 아, 이거 배웠던 거구나. 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일단 그래야 내가 가르칠 때 편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똑같이 하는 거죠. 어, 내가 가르치는 거 그래서 내가 맨날 얘기하는 게 다 했던 거 조그맣게 압축해서 그거 계속 던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거 했어요. 리딩부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관찰하다, 준수하다, 언급하다 세 개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죠? 엄청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듯이 여봐 그러니까 에즈라 쓴 거야. 에즈가 똑같다는 뜻이잖아. 에드문드 버크가 200년 전에 얘기했듯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내가 얘기하는 거랑 부합한 얘기를 했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man 여기서 man은 이제 200년 전 사람이니까 사람이라고 하셔야 돼요. 사람은 qualified 자격을 받는다. for civil liberty 그 civil이 시민이라는 뜻이잖아. 시민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In exact proportion to. In proportion to는요. proportion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이것도 단어장에 있기는 해요. proportion은 비율이라는 뜻이에요. 비율. 그래서 in proportion to 하면 뭐뭐에 비례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in exact proportion to their disposition. 그래서 그들의 disposition에 정확히 상응해서 정확히 비례해서 사람들은 시민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disposition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성향. 사람이 갖고 태어나는 그 성향 있죠? 성향 내지는 기질을 disposi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disposition to put moral chains upon their own appetites. appetite는 식욕, 입맛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도덕적인 체인, 사슬을 칭칭 감을 수 있는 성향에 정확히 비례해서 뭐 할 수 있다? 시민의 자유를 누릴 자격이 된다. 자, 요 문장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못 읽었어요. 확신합니다. 이거 아마 못 읽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거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해됐죠? 왜냐면 빈칸 추론 문제 같은 데서 요거 엄청 많이 내요. 그냥 그 뒤에 맨 뒤에다 빈칸 뚫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네가 대부분 앞에 한 요 정도에서 이미 답을 다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해석할 때 뭐 됐겠지 뭐 맞았으면 됐지 뭐 하고 넘어가는데 그리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런 건 몰라도 전반적으로 흐름만 잡으면 되니까 수능에서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1등급 안 나와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렇게 풀면 성적이 맨날 들쑥날쑥. 그러니까 영어는 되게 간단해. 내가 아까 고3 애들한테도 얘기했는데 니네 수학 능력 시험에서 영어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얘기해 줄게요. 대학에서 학력차 발생하게 되거든요. 아니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똑같은 성적대 비슷한 성적대 묶어갖고 그 학교 갔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서도 학력이 천차만별로 갈려. 그러니까 누구는 계속 A뿔 맞고 누구는 계속 C 맞고 이러거든. 내가 왜냐면 인서울 대학을 다녔잖아. 근데 일단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건요. 그 학력 격차 영어에서 나요. 일단은 제가 이공계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이공계열은 확실히 다 양학, 즉 서양에서 넘어온 애들이잖아. 컴퓨터 프로그래밍은요. 그냥 영어 못하면 죽어야 돼요. 거의 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 자체가 쟤네한테서 온 거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유리하고요. 근데 제가 이제 경영학과 나왔잖아요. 뭐 경영, 국제통상, 뭐 그다음에 나머지 사회과학 계열 이쪽은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교수님들이 인서울대학 대부분의 거의 90% 교수님들이 거진 다 미국, 영국 좀 영미권 대학에서 석사면 안 되죠. 박사를 따와요. 대부분이 거의 다. 막 되게 유명한 데 많이 나와. 뭐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이라부터 해서 뭐 하버드 막 거의 다 이래. 우리나라 박사하고 인서울에서 교수하는 경우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들 다 어떻게 하냐면 한국어 강의잖아. 근데 그냥 자기들이 영어로 배웠으니까 그냥 영어 PPT 띄웁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다 서양에서 건너왔잖아. 특히 경영학이나 이런 애들. 그래서 이거는 원서가 다 애초에 저기 있으니까 PPT를 같이 보내줘. 교수들한테. 그러니까 그 PPT 띄우고 그냥 해. 그러니까 영어로 되는데 저거 영어를 한글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걸 못 잡아내잖아?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교수님, 저거 방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용어가 저기 영어라서 그런데 혹시 잡아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은 뭐야 저 병신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진짜예요.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는 애도 없어요. 나중에 니네가 낑낑대고 다 알아서 찾아야 돼요. 그 PPT 자료도 안 줘요. 그냥 그 자리에서 못 알아먹으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영어로 내요. 이거 제가 진짜 실제로 생산 관리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거 할 때 제 진짜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어 강의는 강제예요. 원어 강의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수업을 해요. 그리고 니네가 교수님 저 오늘 축제 때문에 못 갈 것 같습니다. 한국인 교수인데 영어로 하셔야 돼요. 영어 강의니까요. 그리고 영어로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글을 못 쓴다? 탈락. 경영학과는 그래요.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데는 잘 모르겠어. 거기는 정확한 식을 쓰고 막 이런 거 하니까 뭐 영어로 서술할 리는 없을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특히 의학이라든가 약학이라든가 여기는 영어 못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다 영어거든요. 그래서 경희대 이상급은요, 애초에 책 사라고 할 때 원서 사라고 합니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대학생활. 그냥 뒤처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A뿔을 받으려고 발악을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 한글 강의면은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 그렇겠지?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영어가 무조건 섞여요, 대학은. 무조건 섞여요. 왜냐면 다 미국물 먹고 영국물 먹고 와서 그래. 대부분이 다. 그래서 영어를 웬만한 교수님들 거의 다 할 줄 아시거든요. 제가 대학 다니면서 영어를 못하는 교수님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일단 영어는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는 세계 공용어예요. 제가 이번에 오사카 갔을 때도 뭐 했어? 일본어를 아예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웨이터가 와서 그냥 영어로 얘기하고 갔어. 나는 어떻게든 일본어로 한번 의사소통 해보려고 팝하고 돌려서 비루 히토츠 쿠다사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You want some beer? 예. 미국 온 줄 알았어. 그러니까 영어는 그냥 디폴트야. 영어 못하잖아. 대학생 때부터 수학 능력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게 학자가 쓴 글이고 이게 학부생들이 읽는 책에서 가져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거 못 읽으면 그냥 대학 가서 나가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만 얘기할게요. 수능 영어 2등급만 맞으면 대학 가서 문제 없어요. 알겠죠? 이거는 영어를 샬라샬라를 잘하는 게 아니야. 영어로 된 글을 제대로 읽을 줄 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읽으면 대학 가서 문제 없어요. 나중에 니네가 발표를 할 거야. 예를 들면 토론을 하거나 그 발표하는 것도 있겠지. 찬반 나눠갖고 파이팅 하듯이 발표하는 것도 많거든. 근데 그런 걸 했는데 니네가 출처를 가져오는데 막 나무위키 이딴 데서 끌고 오면 평점을 받겠냐고. 근데 애들 막 다 논문에서 끌고 오고 막 영어 지문에서 막 끌고 와서 요거 막 확대해갖고 요거 한글로 딱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연구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데 어떻게 이길 거냐고요. 어차피 인서울 기본적으로 입학할 때 성적 영어 거의 다 2등급이에요. 싹 다. 이해됐어요? 어차피 그리고 경희대 이상급은 1등급일 거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기본적으로 받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 문장 못 읽으면 니네 내후년 가서 피똥 싸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연결해야죠. 한글로 해석했으니까. 이 civil liberty가 뭐예요? autonomy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put moral chain upon their own appetites가 결국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accountability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의 행동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에 도덕적 사슬을 묶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하는 행위가 도덕적으로 알맞지 않는다면 사슬로 묶어서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런 능력에 비례해서 시민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건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했을 때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그대로 응축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autonomy, 자율성은 한 번도 원웨이는 일방통행이라는 뜻이야. 일방통행이었던 적이 없어. 그리고 결코 부여된 적도 없어. 절대적이고 irreversible. irreversible은 거역할 수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한 번도 그렇게 되돌릴 수 없게 부여된 적도 없어. 잘못하면 뺏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됐지? 그러니까 어떻게 풀면 돼요? 이거는 요게 숲이죠. 그러니까 사회는 책임을 요구하고 전문직은 자유를 추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하고 싶으면 책임을 그에 마땅히 져라라는 게 이 질문의 핵심이겠죠.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그러니까 상응하는이 엄밀히 말하면 여기 써 있기는 하죠. 여기 이걸로 잡고 푸셔도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틀린 사람 혹시? 틀린 사람 없어요? 잘하셨네요. 자,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면 2번 왜 안 된다고? 여기
사회라는 핵심 키워드가 없어서 틀린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소거할 때 판단 근거 명확하게 하면서 풀라 그랬죠. 3번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 제도 얘기한 적 없죠. 탈락. 4번 전문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 그냥 탈락. 5번 전문직의 업무 성과 이것도 탈락.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2번은 함정선지니까 반드시 왜 틀렸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잡으시면서 푸셔야 된다. 자, 이 문제가 이만큼 어려웠어요. 왜? 이거 설명하는데 한 20분 넘게 걸린 것 같은데. 그죠? 요거는 문장 독해는 애초에 냈으니까 요거는 지문 독해 제대로 하는지 확인하는 문제 출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그때랑 똑같듯이 이거는 아마 알파고래. 챗GPT로 알파고 언제적 알파고야? 챗GPT로 저거 걸러서 유사한 그 지문 안 만들고요. 이거 그대로 생짜로 내서 부분 뜯어가지고 이거 해석해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 질문 주제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쓸 줄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질문 있나요? 예, 주제 30번으로 오세요. 자, 이제 요지는 그냥 클리어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지까지 반드시 문제 안 푸신 분 있으면 꼭 풀어보고 저한테 반드시 개별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쉬워서 부득이 다른 거 집중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측면이니까 부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가원 문제라서 무조건 해보셔야 돼요. 주제도 마찬가지 중간에 쉬워 보이는 애 있으면 제낄 거고요. 근데 주제는 보통 3점으로 요즘 출제되는 트렌드라 보니까 아마 그냥 그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할 거예요. 자, 관계대명사 계속적용법 어떻게 하라고? 접선, 그래서 그리고 선행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했죠. 우리는 기대에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한다고 그리고 이것은 의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여기서 선행사는 머신이 아니라 뭐예요? 앞에 절 싹 다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머신이 선행사였으면 애초에 means라고 안 했겠죠. 그치? 자, 2번 과거분사 명사 수식 이거는 의미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준동사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 그냥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순으로 가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데이 법비는 하윤아 어디 집중해야 된다? A가 아니라 B니까 어, 어. 자, 그죠? 자, but instead라 했으니까 대신에 여거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뒤에만 보시면 돼요. 뒤에가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바로 풀어볼게요. 자, 얘 또 3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점인 이유는 거의 다 소재가 추상적이거나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알겠죠? 자, difficulties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 지문은 뭔가 부정적 서술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움인데요. Overcoming human weaknesses to avoid failure.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거래요. 2번 benefits. 얘는 긍정적 서술이네. 자, 2점이래요. 이러면 이렇게 키워드 앞뒤가 갈리면 좋은 얘기, 나쁜 얘기 공존할 가능성도 있어. 지문에.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자, 2점인데요. Allowing machines and humans to work together. 또 대립적인 두 키워드 나왔네. 아까 본 것처럼. 그지? 얘는 기계랑 인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구나. 그리고 함께 일하는 것에 2점이네. 그지? 3번 issues. issue는 논란, 논쟁 이런 뜻이죠. 자, issues of allocating unfit tasks. allocate 무슨 뜻? 자, 이거 여러분들 단어장에 있는데요. 요거는 꼭 아셔야 돼요. allocate는 할당하다라는 뜻이에요. 할당하다. 요 unfit, fit이 딱 맞는다는 거지. 그럼 unfit은 안 맞는다. 그러니까 부적합하다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부적합한 업무를 인간에게 할당하는 것. 어디서? automated systems. 자동화된 체계에서 인간에게 뭔가 안 맞는 일을 시킨다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unfit에서 느껴지는 게 딱 봐도 얘는 부정서술이죠. 자, 4번 reasons, 이유래요. 무슨 이유냐면 Humans continue to pursue machine automation. 얘는 인간이 지속적으로 기계의 자동화를 추구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5번 influences, 영향력이래요. of human actions on a machine's performance. 인간의 행동이 어디에? 기계의 수행력, 업무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돼 있네요. 일단 하나 확실한 건 기계랑 그다음에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이 부정적이고 대립이면 이 지문은 기본적인 논조가 부정적일 것이고 둘이 협력하고 뭔가 좋은 관계면 긍정적인 어조로 흘러 들어가겠죠. 뭔가 긍정 부정으로 싸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제 올라가서 풀어볼게요. 근데 시작부터 difficulty네.
느낌 싸하죠. 자, difficulties arise. 어려움이 생긴대요. 언제냐면 we do not think. 자, 어려움이 생기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자, 부정이니까 부정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think of A as B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지금 두 학교 중에 제가 한 학교는 이거 분명히 한번 한 것 같은데 A를 B로 여기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think of는 하나의 consider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 기계를 협력적인 시스템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긴대. 우리 아까 이거 봤지? 협력이네? Collaborative systems.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가, 이거 휴먼이라고 할게. 인간과 기계가 협력이 아니면 어려움이 생긴다. 그럼 협력해야 된다는 거네. 그지? 자, but assign whatever tasks. 자, not A, but B. 그지? 이렇게 안 하고 뭐 하면? assign, 할당하면 어떤 일이든 can be automated. 자동화될 수 있는 어떤 업무든 다 assign, allocate랑 똑같은 뜻이야. 그지? 할당하다. to the machines and leave the rest to people.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를 기계한테 다 때려받고 그래도 남으면 그거 누구한테 준다고? 사람한테 준대. 그죠? 자, 이거 긍정, 부정. 부정이죠. 왜? 하라는 이거는 안 하고 이거나 하고 자빠졌으니 니네가 어렵지 임마 이거죠. 그지?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동화할 수 있는 업무 맡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this ends up. end up은 결국 뭐뭐로 끝나다. 자, 이것은 끝나요 결국. requiring people to behave in machine-like fashion. So this end up이잖아. 결국 이것은 뭐뭐로 귀결되다라는 뜻이잖아요. 하연아, 이 문장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치? 왜? 앞에가 부정이었으니까. this ends up이라 했으니까 당연히 부정이죠.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한대요. 패션, 또 패션 해라 또. 패션 뭐예요? 방식, 알겠지? 그래서 old fashion 하면 뭐예요? 구식이란 뜻이야. 자, 그래서 기계처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긍정이다, 부정이다? 부정이다. 알겠죠? In ways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ies. capability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콤마가 뭐냐면 결국 앞에 있는 패션을 부연 설명하는 동격 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이 못한다라는 거야. 기계처럼 하는 게.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보면 뭐예요? 너네 또 갑자기 협력 이러면 안 돼. 협력이 아니라 뭐라 해야 돼? 인간이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자. 그래서 collaborative system이라는 거라고. 알겠지? 협력이라는 게. 그래서 we expect people to monitor machines.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감시하도록 기대를 한대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keeping alert. alert는 경계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쭉 오랜 시간 동안 경계한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요. 여봐, 인간이 못하는 거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잖아. 그대로 내려왔죠.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한테 뭐 하도록 하냐면 반복적인 반복적인 업무를 계속하게 해요. 극도로 정확한 정확성을 가지고 precision 정확성이죠. accuracy도 정확성이고 그래서 required by machines. 이거는 기계한테 요구되는 건데 그거를 누구한테 하라고 한다고? 자꾸 사람한테 하라고 하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가 못하는 거라고요. 자, 흐름 계속 유지됐죠. 심지어 통사구조도 비슷하게 계속 끌고 왔지. 그러니까 계속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싹 다 무슨 얘기야? 인간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요. 왜? 왜 하면 안 돼? 하연아, 왜 하면 안 돼?
그렇지. 인간이 못하니까. When you divide up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s는 성분, 구성 요소란 뜻이죠. 그래서 기계와 인간의 구성 요소를 우리가 divide up 한대요. 나눈대요. 그게 바로 뭐 얘기하는 거야? 요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협력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한 일을 인간과 기계가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일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기계가 할 수 있는 일로 찢어서 서로 하는 게 협력이라는 거야. 이게 필자가 생각하는 협력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런 거야? 흑념 뒤집기야. 왜 그러겠어? 사람들이 협력을 오해한 거지. 어떤 업무가 있으면 뭐 예를 들면 이번 달에 일산 동구에 있는 모든 학원 매출 기록표 쫙 정리해서 갖고 와라고 했다 쳐. 근데 그거를 컴퓨터로 인간이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컴퓨터를 쫙 맡겨서 쫙 하면 될 거를 그걸 인간이 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 비효율적인 거지. 왜? 그렇게 하면 무조건 뭐 하니까? 실수를 하겠죠. 이번에 잼버리 그거 할 때 그러지 않았을까? 잼버리 때 그거였다며. 태풍 와갖고 애들 다 대피시켰는데 막 입국을 안 한 대원들도 그거 다 행정 처리해서 저기 숙소 배정해줬다며.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 빵꾸난 거 아니야. 그지? 인간이 하면 무조건 실수하는 거라니까. 3만 명, 4만 명이 오는데 그걸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태풍 온다고 3일, 4일 만에 했는데. 사실 인간이 하기엔 너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욕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이제 걔네가 욕을 먹은 건 시작부터 다 그지를 났으니까 욕을 먹는 거죠. 솔직히 그렇게 해서 못한 거면 나는 솔직히 이해하거든요. 인간이 어떻게 해요? 3만 명 걸 어떻게 다 봐. 그지? 그러니까 we fail to. 그러니까 우리가 업무를 나눌 때 우리는 결국 take advantage of는 뭐뭐를 이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한다네. human strength,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하고 있다? rely upon areas. 어떤 영역에 우리가 계속 의존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unsuited, 별로 적절하지 않은 거에서 계속 의존하는 거니까 이거는 부정이죠. 그지? 우리는 계속 인간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한 채 인간이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당연히 잘 하지도 못하는 거에 계속 매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끝났네. 이거 그냥 다 외운 거 잡으면 되겠네. 자, unsuited을 뭘로 잡으면 돼요? 어디 있어? unfit.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자, yet 이런 식으로 쓰이면 해석 어떻게 한다? 지우야? 접속사로 쓰이면? 하지만,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이 실패할 때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비난한다는 거. 너 왜 그것도 못해? 애초에 못하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지금 잼버리 사건이 딱 떠오르죠. 비슷한 뉘앙스 모죠. 31번 보겠습니다. 31번은 문장 독해 하면 끝날 수도 있겠네요. 자, 삽입구는 말 그대로 삽입, 중간에 꼽사리 껴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문장의 구조를 제대로 못 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초심자들 친구들.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삽입이 나왔을 때 자신이 없으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니네 맨날 콤마 하면 이거 끊으라고 선생님들이 가르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네가 문장 구조를 잘 못 보니까 처음에. 자, 그래서 conventional wisdom in the West. 자, 서양에서의 conventional 전통적인 지혜는요. 그래서 요게 주어고 동사가 당연히 누구예요? 예, 크레딧이에요. 크레딧 카드가 신용카드죠. 크레딧이 신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크레딧은 어떻게 쓰이냐면 credit A with B 이렇게 하잖아요. 크레딧이 그럼 타동사를 쓰면 뭐예요? A를 신뢰하다라는 뜻이에요. A를 신뢰하다, 신용하다. 그래서 B가 A의 공로라고 인정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어떤 공로를 인정하고 치하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credit A with B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래서 서양에서의 전통적인 지혜는 credit individuals and especially geniuses. genius는 천재라는 뜻이죠. 개개인들 그리고 특히 천재들의 공로를 인정한대요. 뭐에 대한 공로?
창의성과 originality. 쌤, creativity랑 originality는 똑같은 뜻 아니에요? 살짝 뉘앙스가 다른 게 originality는 뭐냐면 쟤만 할 수 있는 거란 뜻이야. originality는 그래서 독창성이에요. 저놈만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creativity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creativity는 우리 셋 다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느낌이고 originality는 하윤이 혼자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뉘앙스야. 이해됐지? 그래서 살짝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어떤 창의성이나 독창성을 평가할 때 서양에서는 전통적으로 계속 누구를 치하해왔다? 개개인을 인정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원자폭탄 누가 만들었냐라고 하면 뭐 오펜하이머, 아인슈타인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죠. 근데 그 치하에 몇천 명, 몇만 명이 있었는데, 그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두 명이 해냈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서양식 관점이라는 거죠. 딱 이거 봐도 딱 느낌 오지 않아? 뭔가 창의적인 결과물은 개인이 아니라 사회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이러니까 문장도 이렇게 잘해야 돼요. 자, 삽입구는 보통 이런 형식으로 분사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분사구가 나오면 그냥 분사구문처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준동사잖아요. 준동사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conventional wisdom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지혜가 서양에서의 지혜를 말하는데요. 이게 영향을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분사구문처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철학자들에 의해서요. 그게 누구냐면 이 플레이토. 자, 발음을 플레이토라고 해요. 플레이토라고 하면 플라톤이라는 뜻입니다. 플라톤에서부터 자, 이거 누구게? 데카르트예요. 프랑스 사람. 그래서 발음은 데이카르트라고 하시면 돼요. 데스카르테스 이러지 마시고요. 데이카르트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톤부터 데카르트까지 다양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그게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어떤 천재적인 창의성이 나오면 그 천재 덕분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삽입구 또 나왔죠. thought, 생각이란 뜻이죠. 생각이 이런 식으로 아까는 방금 삽입구는 어떤 느낌이었어? 분사구가 들어왔잖아. 근데 얘는 지금 형용사구죠.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뭐 빙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이것도 분사구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thought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콤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독창적이든 관습적이든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생각이 독창적일 수도 있고요. 관습적일 수도 있어요.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게 are identified with. 내가 identify 뭐라 그랬어요? 뭐뭐와 동일시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뭐와 동일시되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은 동일시돼요. 개인과. 아까 1번 문장이랑 똑같은 얘기네. 그래서 콤마하고 끊어버렸네. 자, 의미 단위가 여기서 끊겼다는 뜻이에요. And special things that. 자, 어떤 특별한 것들이 뭐냐면 개인들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아니면 개인들이 하는 특별한 거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골 때리는 게 복역이랑 목적격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are special인 거고 do special thing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관계절이고요. 그래서 어떤 개인이 특별하다고 하던가 아니면 그 개인이 하는 특별한 거는 다 traced to 뭐뭐로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trace가 흔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거슬러 가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슬러 갑니다. to their genes, 그들의 유전자와 그들의 뇌로. 아까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사람이 엄청난 초대박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 개인이 애초에 타고나게 똑똑해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3번 분사구문. 자, the trick. 트릭이 뭐예요? 트릭이 속임수죠. 근데 거기다 큰 따옴표 때렸네? 왜 그래? 속념 뒤집기야. 여기에 숨겨져 있는 속임수. 야, 니네 다 속았지? 사실은 말이야. 이런 느낌. 야, 아까도 봐봐. 서양에선 고대 철학가부터 쭉 거슬러 온 게 어떤 위대한 발견, 위대한 발명을 한 친구는 그 친구의 개인적 창의성, 개인적인 능력을 치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게 아니지롱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the trick here is to recognize. 그래서 여기서 요량은, 그러니까 여기서의 속임수는 결국 알아차리는 거야. 뭐냐면 개인의 개별적인 인간들이 다 사회적인 구성 그 자체라고. 여봐, 이제 슬슬 소셜 나오기 시작하죠. 그지? 그래서 너네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안 보인다는 뜻이야, 트릭이. 알겠지?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뭘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야? 이 개별적인 인간들도 결국은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펜하이머가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일본에다 떨어뜨리는데 큰 기여를 한 건 맞죠. 그 사람이 대빵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펜하이머 혼자 했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사람도 결국은 사회 구성의 한 요소였을 뿐이고 결국 원자폭탄이 만들어져서 일본에 두 방 땅땅 때려서 조선이 광복하게 된 것도 결국은 거기에 밑에 있었던 거기 아인슈타인도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수많은 엄청나게 많은 과학자들과 일반적으로 일하던 사람들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콤마하고 뒤에 분사구문이 나오면 제가 뭐라 하라 그랬죠? 인간은 다 사회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분사구문이 콤마하고 뒤에 나오면 제가 어떻게 해석하시라 그랬어요?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라 했죠? 그래, 아이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구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니 embody는 표현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게 표현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떤 의미를 안에다 넣어서 표현한다는 느낌이야. 그래서 겉으로 보여줘서 표현하면 represent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embody는 안에다 넣어서 함축적으로 표현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반영한대요. The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자, 그래서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니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영향을 표현하고 상징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이 영향은 they have been exposed to 사람들이 늘 쭉 요거는 마찬가지로 늘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늘 노출되어 왔어. 그들의 삶 동안. 삶 동안이니까 해부는 늘 하면 되겠네. 그지? 끝. 딱 이거 읽으니까 느낌 오죠? 아, 이거는 사회 얘기로 결국은 돌아가겠구나. 전환되겠구나. 흐름이 중간에 한번 전환될 건데 누가 봐도 얘를 기점으로 전환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트릭에 큰 따옴표 들어가 있다는 게 엄청 큰 의미인 겁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the brain itself. 뇌 그 자체는요. 그리고 저기다 the brain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the를 쓴 거야? 우리가 아는 그 뇌, 그러니까 인간의 뇌 얘기한 거야. 알겠지? 자, 인간의 뇌 그 자체는요. 사회적인 거예요. 분사구문이네. 사회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influence, 영향을 받거든요. 구조적으로요. 그리고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 그것의 연결성의 수준에서 by social environment,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리고 연결성의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부사 1, 부사 2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친구 찾기잖아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다라는 부사 1, 그 다음에 이 전치사구 자체가 부사 to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전치사구는 문장 내에서 형용사 내지는 부사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니 뇌는 사회적인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 인간의 창의성은 천부적인 거다, 후천적인 거다? 후천적인 거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왜? 지금 이게 뇌가 사회적인 거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으로 갖고 있는 거야.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왜 천재야? 그냥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라고 알고 있는데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천재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쩌면 사회적인 이유 때문도 있어, 얘들아. 뭐 무조건 선천적이지만은 않을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 지문의 핵심이에요. 이렇게 하면 답 나올 텐데, 이거. 요 정도 나오면 답이 나와. 그러니까 지금 봐봐. 문장 되게 빡세죠. 묵중하죠.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어려우면 그러니까 이게 3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잘 봐. 지문의 소재는 되게 쉽지. 우리가 어디선가 국어 지문이나 중학생 때 이렇게 걸핏 들으면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할 만한 소재죠. 그러면 이제 서술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독해가 도배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의외로 그러니까 시드 리딩 부스터랑 거기에서 문장 독해가 제대로 연습이 안 된 친구면 이런 문제에서 애를 먹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제일 문제냐면 특히 이제 2, 3등급 애들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면 꼭 이렇게 틀려와. 아니면 여기서 시간 잡아먹어서 빈칸을 못 풀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 두 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트렁크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문제풀이만 시켰으면 너네 아마 여기서 77문제니까 여기서 그래도 니네 4명 다 한 50문제는 맞을걸? 50, 60문제는? 왜냐면 정답률이 그 정도 나오거든요. 60%, 70%가 평균적이에요. 지금 이 트렁크에 있는 문제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독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결국 어쨌든 니네는 77문제를 다 못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오늘 딱 수업이 깔끔하게 딱 여기서 끝나네요. 자, 문제 풀이는요. 지문 독해는 다음 주 수요일에 하는 걸로 하고요. 자,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단어 외워오시고요. 요지 안 됐다고 하시니까 요지 제발 마무리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요지 23번은 문제를, 지문을 독해해 오세요. 그래서 그 앞에 문제에서 독해하기 힘들면요. 그 다음 장 피면 제가 편하게 읽게 이렇게 지문으로 쫙 정리해 놨잖아요. 그거 읽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해오시고, 그 다음에 오늘 30번, 31번 문장들 되게 묵직하죠? 요거 두 문제 문장 독해 해오시면 일일 테스트 맞춰서 출제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 일일 테스트는 좀 길 것으로 생각이 되니 좀 신중하게 열심히 공부해 오시고요. 우리 내신 대비는 정발고는 9월 4일부터 할 거예요. 근데 너 내신 대비 잘 안 할 거야? 지금 하윤이처럼 섞어서 이렇게 비슷하게 할 거야? 알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